모든 선거는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후보는 이래서 안 된다. 저 후보는 저래서 안 된다. 그 후보는 그래서 안 된다. 국힘당의 경선 후보들은 어떤 약점과 논란에 시달리는지 총정리해봤습니다. 본론에서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가 한 명쯤은 등장할 텐데요. 모두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모든 후보를 향한 제 사심을 완벽히 배제하여 중립적으로 준비했으니 중간에 속상하더라도 영상 끄시면 안 돼요. 왜냐? 이번 영상도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제 진심은 결론에 밝히기 때문이죠. 제 빌드업을 믿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김문수 후보입니다. 극우 성향과 노동권 논란이 있는 분이신데요. 과거 노조 없는 기업을 칭송한 발언과 반노동 행태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부실한 인사청문회 답변도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노동부 장관 후보 시절 기초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호하게 처리해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 수익 수억 원을 정치활동과 연계한 의혹도 제기되었죠. 역사관 논쟁도 있었습니다. 건국절 주장과 홍범도 장군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으며 이는 중도층의 거부감을 유발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 중에서 제가 코멘트하고 싶은 게 많은데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중립적으로 가는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두 번째는 안철수 의원입니다. 정치적 기회주의. 지난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의 입장 변경으로 간철수라는 별명이 생겼으며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다는 말도 많은데요. 복지와 경제 분야에서 입장을 수시로 수정해 실용성에 대한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당내 기반도 약합니다. 국힘당 내 친윤계 의원들과의 관계가 소원해 당권 장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얼마 전 부동산 정책 논란이 있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과정에서 35일 만에 정책을 번복해 시장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죠. 독단적으로 시장을 운영한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시민단체 예산 삭감을 전용 ATM으로 비유하며 거버넌스, 즉 협치의 역량을 의심받았습니다. 대권 의혹도 있는데요. 정책 결정 시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배신자 프레임 너무나도 유명하죠. 박근혜 정부 시절 당내 보수층과의 갈등으로 당의 정체성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선 룰에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규칙 변경에 반발하며 불출마 가능성을 시사해 당내 결속력 저하 우려를 키웠죠. 정책의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인 경제 분야에서 구체적 대안 제시가 미흡해 차별화 전략에 한계가 있다고 하죠. 이준석 의원입니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면 국민의힘 의원이 아닌 개혁신당 의원이죠. 범보수라 그냥 편의상 넣었으니까 이해해주세요. 당내 갈등을 주도한 전적이 있습니다. 윤통이 당선된 후에 친윤계와의 권력 다툼으로 당 분열을 초래한 책임이 지목됩니다. SNS 발언 논란도 있었는데요. 과격한 표현을 남용해 당 이미지 실추를 야기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 사용이 빈번했다죠. 정책이 공허합니다. 구체적 정책보다는 인기영합적 발언에 의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 만다 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다수의 정권을 경험했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모두 요직을 역임하여 정권 편승자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만약 경선 후보 혹은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면 강경보수층과의 거리감이 약점으로 꼽히는데요.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은 중립적 이미지로 인해 보수 핵심 지지층과의 연결고리가 약합니다. 이재명과의 대결에서 정파적 열세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계엄령의 소극적 역할, 비상계엄령 선포에 반대하여 윤통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윤통의 지지자들의 원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증오심리 주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과격한 막말들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논란도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죠. 지지층도 편중돼 있습니다. 강경보수층의 치우친 지지 기반으로 중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마지막은 홍준표 후보입니다.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 등 보수 성향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을 빚었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협치 능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법적 분쟁이 다수입니다. 과거의 고소, 고발 사건에 자주 연루되어 정치적 신뢰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됐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 집중된 정책으로 전국적 지지 확보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죠.
제가 조사한 경선 후보들의 약점과 논란은 여기까지고요. 뭐 얘는 이래서 안 된다, 쟤는 저래서 안 된다, 걔는 뭐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 간략히 한번 모아본 거예요. 이어서 클로징 멘트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경선은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선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모든 우파 지지자들이 같은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같은 목표로 대동단결해야 함에는 동의해 주실 텐데요. 야 5당의 대권 탈취의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여당의 분열입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합작으로 우리는 행정부를 잃었습니다. 허나 우리의 경선만큼은 그들의 공작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일 텐데요. 경선의 과정이 혐오로 가득한 분열이 아닌 대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이라는 자세로 임한다면 우리는 뭉칠 수 있습니다. 3.1절 탄반 집회 때 광화문 광장에 수백만이 모였던 것처럼요. 감히 제가 이번 경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좀 제안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경선을요, 행복한 고민 가득한 스포츠 경기처럼 여기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 테니 같이 상상해주세요. 우리는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개인부 결승전을 현장에서 직관 중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인 선수가 셋이나 올라왔죠. 모든 선수들은 혼자 출전했다면 각자 금메달을 딸 만큼 우수한 선수들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쉽다, 쟤네들 따로 나왔으면 다 금메달인데. 그래도 너무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응원하자. 한국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으로 즐길 것이고 그 모습을 응원하는 우리 또한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 선수와 관객 모두가 즐긴다면 지구 반대편에서 TV로 응원하는 시청자들에게도 그 생생한 즐거움이 전해집니다. 애국 시민들은 이번 경선을 즐겨야 합니다. 즐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경선은 흥행합니다. 경선이 흥행할수록 중도층과 부동층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이 관심 가질수록 우리의 이야기에 한 번이라도 더 귀 기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면 이 과정을 보며 가장 속이 문드러지는 쪽은 어디일까요? 네, 민주당은 속에서 아주 열불이 날 겁니다. 그들의 상식선에서 보수 진영의 최대 약점이 바로 모래알 같은 응집력인데 이 편견을 기가 막히게 박살 내버릴 테니까요. 단순히 뭉치라고 말해서 뭉쳤다면 우리는 자유시민이 아니겠죠? 뭉쳐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할 때 비로소 행동하는 게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들의 본 모습이니까 우리 이번 경선 화끈하게 치고박는 선의의 경쟁으로 즐겨봅시다. 그리고 경선이 끝나면 뒤끝없는 한국인처럼 시원하고 털털하게 다시 뭉쳐요. 좌파들의 뜻대로 분열하는 게 아닌 스포츠 정신에 입각하여 멋지게 즐겨보자고요. 아무리 날고 기더라도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좌파들에게 우리가 냉정과 열정 모두 갖춘 이 맑은 눈의 광인들임을 보여주자고요. 구글 코리아의 우파 유튜버 탄압 때문에 지난 영상부터 자율 후원 계좌를 공개했습니다. 업로드 후 진심으로 여러분께 큰 감동 받았는데요. 주체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 꼭 전해야 돼서 좀만 더 떠들겠습니다. 우선 후원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단 1원만 보내주셔도 힘이 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 영상 퀄리티가 좀 떨어지잖아요. 이 영상의 가치가 조회수당 1원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후원해주신 금액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구글 코리아로부터 탄압 안 받았으면 평균 조회수가 한 2만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걸로 계산하면 제 영상의 값어치가 2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2만원 정도 모이겠거니 했어요. 무려 35만원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1원을 요청드린 이유는요, 유튜브 내에서 제 시장 가치가 조회수당 평균 수익이 1.1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도 구글한테 받아야 할 돈인데 여러분께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정말 죄송했거든요. 제 채널이 이미 노출이 꽉 막혀서 무슨 뭐 정글 해집듯이 힘들게 찾아 들어와야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는 그 순간부터 이미 1인분 인상을 해주시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후원하는 과정까지 복잡하죠. 제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계좌번호를 복사하거나 혹은 뭐 메모장에 계좌번호를 이렇게 받아 적으셔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닫고 은행 어플을 켜서 그걸 입력해야 하죠. 이거 진짜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큰 각오로 여러분께 조심히 요청드린 건데요. 와, 진짜 이 35만원이면요, 여러분이 구독자 1만 명의 이 소형 채널을 조회수 35만의 대형 채널로 멱살 잡고 강제로 끌어올린 것과 같은 겁니다. 와, 혹시 직장인이시라면 하루치 임금을 35배로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심정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려나요? 부족한 푸성이인 채널인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마음들 보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에 이 티끌만큼의 부정함도 타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목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정진하겠습니다. 감정이 북받쳐서 말이 좀 많았네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